그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AI 시대가 오니까 이 전부 다 지금 인간이 지금 기계한테 지배당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를 운용하는 청이 있고 이 기계를 운용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지금 가야 되는 청이 있고 그다음 그 밑에 청은 사람이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고 자동화로 해갖고 이렇게 가는 데에 누구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약한 사람은 뭐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약한 쪽은 뭐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고 약하고 안 약하다는 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지식의 질이 약한 사람 분별하는데 좀 어려운 사람 이런 거는 좀 질이 약한 거예요. 약한 사람은 요거보다 나은 거를 따라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 로봇이라든지 운용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사람이 직접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을 몰고 가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이 시키는 거나 사람이 로봇을 운용해가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서로가 어울려 갖고 가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거든 이게. 그러면 위에는 이 로봇을 잘 관리하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더 나은 이제 정보를 넣어서 로봇가 잘 움직이게 하는 이렇게 운용의 기법이 틀리는 거죠. 우리가 차를 갖다가 막 이렇게 우리가 운전을 막 하다가 손 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가. 그 주소만 딱 줄 뿐이 지가 가듯이 이제 요런 시대로 변하는 거죠. 이거 차가 로봇거든요 이제. 차가 반자동 로봇다가 우리 지금 로봇을 쓰고 있으면서 로봇이 지배받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차를 갖다가 우리가 몰고 가는 대로 가니까 로봇 아닌 줄 안다고. 근데 차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 그래갖고 뭐를 줄 때는 주고 우리가 밟으니까 가고 썰마이 가고 딱 이렇게 브레이크 잡고 뭐 이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자동화로 해버리면 완전 로봇인 거죠. 그리고 이 기능은 우리가 조종하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악용을 하는 것도 가면 갈수록 우리는 심할 것 같지만 악용하는 게 덜해집니다. 왜? 후천시대이기 때문에. 선천시대는 욕심의 시대고 후천시대는 욕심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악용이 덜해져요. 앞으로 핵이 무기로 쓰는 건 다 없어져요. 앞으로 지금은 가독이니까 아직까지 이걸 갖고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핵 못 써요. 그리고 그 핵은 그 유형 요소로 작용하는 거는 전부 다 없어지게 돼 있다고요. 앞으로.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자꾸 이제 선천시대에 있었던 힘의 논리로 살아가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여기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로봇가 나오면 이제 전부 다 그쪽에 빨려 들어가고 우리는 미키 들어가고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로봇을 지배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더 높은 질량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로봇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그것도 자료를 연대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한계라는 게 있는 것이고 로봇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때리치 앞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이 존재냐 하면 때리치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 만들어서 쓰는 것들이고 인간은 한계가 끝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영혼의 힘이거든. 이게 신들이기 때문에 신들의 작용이라는 것이 이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몰랐으니까 지배라는 소리를 받는데 앞으로는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를 해서 운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지금 내가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도 겁 안 내도 되고 AI 시대가 제발 빨리 좀 돼. 늦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벌써 지금 해야 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늦었으니까 앞으로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된다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가 이 세상에 나왔고 그 이야기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컴퓨터를 왜 이만큼밖에 사용을 못하냐 이런 소리부터 시작해가 그 녹음기도 왜 이렇게 좀 하지부터 해갖고 그 다음 이 시대가 온다 스마트 시대가 온다고 스마트 나오기 10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손바닥 안에 다 있다 이제 앞으로 그래갖고 요지를 하면 되니까 책 다 보고 여기서 정보가 요 안에 다 있어갖고 내 손바닥 안에 전부 다 지식이 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걸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 너희들이 사고를 깨야 된다는 거지. 이제 진짜로 첨단의 시대가 이제부터 오거든요. 2020년부터는 최첨단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 시작이 되거든요. 2020년부터 엄청난 변화 시대가 오거든. 그래서 이제 몇 년 안 가고 차가 날아가요. 오, 꿈의 소리 같은데 아니니까. 차가 2층으로만 날아가는 게 3층도 날아간다니까.
땅 밑으로 두드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열차만 이렇게 해갖고 지네처럼 가는 게 아니고 고피를 달고 가는 게 아니고 간다니까. 빨리 그 시대가 와야지.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시간은 전략하고 쓸데없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들로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요 우리 경제를 쓰는 것도 공적으로 쓰는 경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하나의 아주 기계식처럼 아주 무식하게 쓰던 달러에 형성하게끔 만들던 시대가 갑자기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코인 같은 게 지금 나오려고 이래도 해봤다가 저래도 해봤다가 가는데 5만 개 화폐가 다 나오거든요. 5만 화폐가 다 나와 앞으로. 이래갖고 그쪽이 형성되고 이쪽이 형성되고 이쪽이 형성되다가 통합하려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부 다 이게 화폐 운행 방법이 바뀐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게 뭐 화폐 찍어내는 거 이거는 이제 등신들이 하는 게 되고 구닥다리. 그게 이제 전자화폐로 다 바뀐단 말이죠. 전자화폐 뭐 지금 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화폐 방법이 결제 시스템도 다 바뀌고 이렇게 보기 또 돈 안 넣고 다니는데 벌써 그걸 갖다가 지금 뭐 이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빨리빨리 흡수하니까 변화가 없이 가는 것처럼 느끼는데 전부 다 바뀌어 이제 몇 년 안에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 이제 화폐가 바뀐다라는 소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미국이 세계 지배한다. 택 반푼도 없는 소리야. 없어. 어렵게 사는 이 사람들이 모두가 혜택 받아야 돼. 모두가. 장애인이 혜택 받는다는 게 휠체어 2개 준다고 혜택 받는 게 아니에요. 혜택이 뭐냐 하면 얼마나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가 혜택이에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혜택은 얼마나 누가 좋은 교육을 시켜주느냐 이게 혜택입니다. 물질은 혜택이 아니에요.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한테 최고의 덕되게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이 질량을 확장성해주는 에너지 질량을 확장성해주는 이거는 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절대 고생을 안 하고 절대 위험해지지를 않아요. 어려운 일이 안 당하고. 근데 교육이 부족한 사람은 항상 위험한 데 노출되고 사는 거예요. 길도 모르고 가. 그렇게 맨날 또 잘라진데 또 잘라지고 아픈 게 더 아프고. 교육밖에 질 높아지는 법이 없고 질 높아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중산층도 지금 이만큼 사는데도 왜 이거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못 사니까 지금 힘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인간으로 지금 발전하는 거지. 인간이 이제 더 성장을 하는 거거든. 뭐 장애인들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지. 휠체어 2개 주고 휠체어가 조금 더 달리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인생 사는데 보람이 있게 해주고 네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게 해주고 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그게 장애인들의 이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2팔을 못 쓰니까 2팔 대신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 사람들도. 복지라는 이런 것들의 혜택이 무엇이냐 이걸 재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 교육만이 복지가 된다. 질량이 모자라면 복지가 안 돼. 보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생각의 질을 조금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고 보는 시각을 바꾸고 우리가 분별하는 이 방법을 지금 뒤틀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떠올락하니까 물질로 자꾸 가져가면 이러면 우리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AI 교육 시대입니다. AI 교육 시대 가니까 전부 다 AI로 시키냐? 그게 아니죠. 3대 7의 법칙으로. 지금 잡아가는 거는 30%를 잡으면 됩니다. 30%는 AI로 빠져라. 지금 가르치는 기본적인 수업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이거는 AI 수업으로 해갖고 30%는 등교를 해갖고 선생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좀 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원래 어디까지 가느냐? 70%가 AI로 들어갑니다. 빠른 속도로 갑니다. 30% 하고 나면 40%, 50%, 70% 가는 게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왜? 이게 미래니까. 미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이걸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주저앉으면 큰일 나는 게 미래입니다. 모든 것이 속도가 빨라진다. 30년 걸리던 게 3년 만에 일어납니다. 10년 걸리던 게 1년 만에 일어나요. 우리 10년에 강산 변했다 그랬죠? 지금은 1년 걸려요. 1년. 강산 1년만 하면 그쪽 강산 하나 파내본다. 시대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시대가 지금 오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도 빠르고 이렇게 소통도 빠르고 이 전산도 빠르고 엄청나게 빠른 시대가 지금부터 일어나지. 이제 아직까지 첨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엄청난 변화 시대가 이제 일어난다 이거죠. 70% 성장인 이 바탕으로 해갖고 앞으로 미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학교가 지금 변해야 되는데 학교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어떤 활동을 학교에서 하고 어떤 거는 AI로 해갖고 집에서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취직하기 위해서 애들 키우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노동자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미래는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없고 연구원만 만들어집니다. 이거 바뀌죠, 이제. 대한민국이 통일하고 나서 대한민국 운영체가 바뀝니다. 대한민국 통일을 하는 건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적기가 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됩니다. 세계에 통일할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춰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혜로 쳐다보면 지금 당장 되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고 내가 가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정리해야 되는 게 가을입니다. 통일하게 최고 좋은 환경에 와 있는데 이게 통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국제사회하고 지금 권리가 있는 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국제사회는 엄청난 걸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거는 양보할 수가 없게끔 돼가 있는 겁니다. 통일하면 쌍양보됩니다. 국제사회하고 마찰하고 있던 거 전부 다 해결됩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마찰되는 거 다 정리되고 통일하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마찰되고 저 이북하고 다 정리됩니다. 일본하고 마찰되면 다 정리됩니다. 우리는 적이 없어야 됩니다. 통일되고 나면 적이 없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누구하고 싸워도 안 되고 이 지금 우리가 뿌리가 일어날 때는 뿌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하고 경쟁하고 싸워서도 안 되고 대립을 붙어갖고 우리가 이기려고 들어서도 안 되고 고목나무에 필요한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통일하고부터 일어납니다. 통일과 같이 이런 것도 교육도 좀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교수님들이 내 밥그릇 차지하려고 우리 학생들 빼가면 안 돼 이래갖고 그래 붙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애들을 볼모로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애들이 바르게 성장을 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게 교수들입니다. 그럼 교수들은 그러면 우리가 애들 안 가르치면 뭐하냐 이거죠. 이제부터 연구하고 인류 사회를 가르칠 준비해라. 우리 교수님들은 박사님들입니다. 박사님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애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들 가르치는 거는 30%만 우리가 개입하면 되고 70%는 연구하는 게 본연의 의무예요. 연구하는 것도 이제는 저 책을 쳐다보고 거기서 꺼내갖고 몇 줄 써갖고 내 생각이었다고 그게 논문 쓰는 시대 끝났습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것을 찾아서 연구해서 통째로 우리가 미래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어디 책에 있는 거 지식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걸 그걸 갖고 조금 보고는 내가 다른 식으로 이야기 좀 하겠다고 연구하는 거 이거는 박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큰 뺏기고 리노베이션 하는 거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요런 거 우리 대한민국의 박사님들은 미래를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이제 앞으로 교육시대, 미래 교육시대, 이제 인성 교육시대, 사회 교육시대 요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을 하는 사람들하고 미래 교육하고 이건 또 따로 또 분야가 다릅니다. 이게 다르니까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집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안 되고 그건 일본 형식입니다. 그건 끝났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기업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업에 뒷바라지 할 이 인원을 보내기 위해서 성장을 할 때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기업을 뒷바라지 하려고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기에서 앞으로 노동자가 없어집니다. 그럼 너는 노동자가 되려고 공부를 했다면 취직할 데가 없어갖고 전부 다 굶어야 돼. 그러면 굶다가 안 되면 훔치러 가야 돼. 뭐 안 죽을라 하니까 생존 경쟁에 뛰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 훔치다가 맨날 잡히는데 잡혀도 너를 교도소 안 넣어요. 잡히가 교도소이면 국가가 책임 다 져야 되는데 저거. 안 굶어 죽으려면 교도소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누가 일 안 한다고 뭐라 하냐. 국가에 담이 살려주지. 그까지 가르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기본적인 교육은 AI로 다 들어가야 돼. 이거 우리가 빨리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 안 가요. 안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누가 가르칠래? 안 갑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가야지 스펙으로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바뀝니다. 사회가 바뀌니까 우리 아이들의 지금 교육 문제는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자유롭게 놔주는 교육. 그러면서도 전부 다 이 미디어로 전부 다 스스로 만질 수 있는 교육. 이런 거를 빨리 지금 발전시켜야 돼요. 이제 AI도 역할을 하죠. 기계 요만한 거 아들 친구 될 만한 거 요새 뭐 펭귄도 있고 많이 있대요. 요걸 모양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펭귄 내가 뭐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뭐 물으면 다 나옵니다. 이게.
우리 담임 선생님들 뭐 하나씩 이렇게 갖고 배우는 거 네가 1년 배울 거를 요 안에다가 뿌리면 우리 담임 선생이 1000명 개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멋대로 골라갖고 그냥 다. 그런데 뭘 학교 가갖고 저 칠판에다 이 하는 걸 배우고 가. 이거 어떤 구식 시대를 지금 아이들을 끌고 간다는 얘기인지. 이제 요런 시대 곧 끝납니다. 대한민국 통일하면 아이들 돈 벌어갖고 먹고 사는 시대 끝나요. 아이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갖고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난다니까. 우리 아이들은 일하고 싶은 애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할 수 없이 돈 벌러 가는 거지. 그 돈 다 해결돼요. 대한민국 통일 딱 되면서. 통일 자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다른 그러한 운용 체제가 일어납니다. 그거까지 오늘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제 우리가 통일하고 나면 관광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이 돼요. 그 관광 산업 안에다가 인성 교육 같은 이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이게 잘 만들어 놓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돼야 돼. 인류가 대한민국에 들어왔다가 내가 한 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관광을 하고 나가니 내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가 아픈 사람이 들어와서 다 나서 나갔다라는 이런 게 돼야 되는 게 대한민국 뿌리인 거라. 이게 나무에게 이게 뭔가 전부 다 잘못된 거는 뿌리 들어오면 다 났어야 돼. 그러한 관광산업, 뭐든지 여기는 배울 수 있는 곳, 내가 아프면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곳, 이게 돼야 되는 거야, 뿌리가. 이제 그러한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이 바뀌니까 어디 취직하려고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오래 안 갑니다. 몇 년 안 가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이거는 무모한 시간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이 판례 같은 거를 보면서 우리가 재판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따진다면 정확하게 인공지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이게 변호사도 판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벌써 정보가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판례를 가지고 여기서 변화가 있는 것도 조금밖에 못 시킨다면 그거는 많은 이 국민들이 손해를 보면서 그걸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인공지능으로 재판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인간이 재판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이 기본적인 타이틀을 만들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더욱더 이 사회를 아주 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고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정확한 재판하는 게 없습니다. 정확한 변호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죄가 무엇이 죄인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답이 안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변호사가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변호사가 어떻게 갖다 대느냐 따라가지고 변할 수 있는 게 지금 죄지요. 죄와 벌을 인자는 바르게 잡아서 우리가 운행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인공지능이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과정이 온 것이고 앞으로 미래는 정확한 법칙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이 법을 만들어서 이걸 바르게 쓰는 것이 꾸준히 가다가 보면 이것이 법이 돼갖고 인공지능으로 이어가지고 요만큼은 요렇게 처리해라 요럴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법은 또 사람이 만져야 됩니다. 사람이 만져서 더 질량 있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쓰고 나면 이걸 또 데이터로 이어가지고 인공지능화를 만들면 되죠. 어떤 급수에는 인공지능으로 해라 이야기 됩니다. 또 어떤 급수에는 또 인공지능이 몇 급수 인공지능이 할 수 있고 인공지능 또 급수가 달라요. 이게 그렇게 해갖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후기라는 것은 인자는 진짜로 법을 만지는 시대입니다. 정기는 그렇지 않을까를 가지고 하는 거고 후기는 이렇다로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정법은 말이죠. 이렇다예요. 내가 이렇다 하는데 내한테 공격할 사람 다 오라는 거죠. 와서 대작하면서 가자. 나는 이렇다밖에 없지 이럴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하고 이 논리하고 다른 거죠. 논리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연의 법칙은 이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럴 거 아닌가가 아니고 이렇다. 이것은 진리만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법 쪽에도 전부 다 이제 이때까지 이게 서양에 쓰고 전부 다 나무가지에 쓰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몇천 년 동안 했던 거를 우리는 발전을 시켜갖고 발전이 어느 정도 다 된 걸 가지고 대한민국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에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가지고 들어왔지. 근데 대한민국에 가지고 들어와갖고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전부 다 몸수 전부 다 이런 걸 확인을 하듯이 현장 실습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한 거예요. 많이 억울하다고 당하기도 했고, 또 기분 좋다고 내가 이겼다고 하기도 하고,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르게 알고 나서 억울하기보다는 이 사회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했다면, 네가 억울하게 됐던 거 10배는 더 올려줍니다. 자연히 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고, 요번에 이겼다고, 기분 좋아갖고 놀던 사람 있죠. 이 사람 한 10년 있다가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연이 아닌 걸 아리키주고 내놔버려요. 네가 잘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기친 사람이 이제 감방에 들어갔어요. 그럼 당한 사람이 나는 이겼어. 그런데 당한 사람이 잘한 걸까요? 사기친 사람이 잘한 걸까요? 우리 정부 가족한테 묻는 내가 바보다 참말로. 사기는 말이죠. 당한 사람이 잘못이지 친 사람은 잘못은 있는데 30%밖에 안 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잘못은 70%예요. 이걸 반성을 안 한다면 너는 또 사기를 당해야 돼. 그러면 이 사회를 또 욕하고 또 사기를 당한단 말이죠. 욕하고 상의를 또 당했다라는 건 이 사회를 또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또 자연이 너를 어렵게 해줘요. 사기를 당하면 누가 답답해요? 친 사람은 기분 좋죠. 이 사람이 안 들키면 기분 좋고 들키면 우상이에요. 사기를 치려면 네가 안 잡혀야 돼요. 덜미를. 그래야지 바르게 한 거죠. 우리는 사기 당할 만하게 산 사람이 사기를 당해요. 정확하게 0.1mm도 안 틀립니다. 사기는 당할 만하게 살아야 당하는 것이다. 억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사기 당한 사람은 내가 반성을 해야 돼요. 교도소는 이 사회가 아니었지만 내 자신이 반성을 하고, 너무 내가 어리석었다, 몰랐다, 이 사회를 너무 몰랐음을 자연에는 네가 밝힐 줄 알아야 돼요. 몰랐습니다. 너무 크게 벌 주지 마시고 죄를 이래 채찍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는 이렇게 가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를 바르게 만져가는. 뭐 하다가 일로 가나? 인공지능 변호사 하다가 보니까 도덕론 사기꾼 다 들어가네. 그런 거는 이제 과정이니까 해보는 겁니다. 이걸 해봄으로써 바른 법이 안 나오면 이대로 한참 또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여기서 또 봉하려고 들고 또 법을 만들려고 들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와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신경을 쓸 일은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이 무엇인지 나오기 시작을 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 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데이터로 만져가지고 하부적인 거 30%는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어도 아직까지 70%는 사람이 만져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법이 정리가 되면 70%는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지만 지적이고 진짜로 만져야 될 거는 사람이 만져야 되기 때문에 우수한 이 법관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져주기 시작을 하는 게 대한민국이 시작을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 AI 소리를 많이 들을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사람이 직접 이게 목소리로 하는 거는 비싸집니다. 인공지능으로 가는 건 대중에서는 인공지능으로 갑니다. 대중, 박리다매로 많은 사람이 듣는데 한 사람의 목소리가 에너지를 파워를 그만큼 못 미긴다라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에너지 질이 없습니다. 질이 약해. 사람이 말을 하면 에너지가 여기서 묻어 나오죠. 나오는데 기계가 하면은 사람의 에너지가 안 나와요. 왜? 마음 에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의 3대 요소가 뭐냐? 인간의 3대 요소. 육신, 영혼, 마음 에너지. 여기 인간의 3대 요소입니다. 이게 갖추어져야 인간이 되고,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인간이 안 돼요. 마음 에너지가 없어도 인간이 안 되고, 영혼이 없어도 인간이 안 되고, 그냥 동물이든 이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되죠. 이게 3대 요소. 인간한테 목소리를 들을 때는 에너지를 전달받습니다. 근데 AI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는 이 목소리가 아니고 소리입니다. 인간은 목소리, AI에서는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에너지를 묻어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글을 읽듯이, 글을 읽어주는 걸 듣듯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지. 거기서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누구든지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네 영혼 안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내 영혼 안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왜 같이 말을 하면서 주고받으면 건강해지고 좋아지냐? 에너지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소통하고 에너지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자꾸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갖고 웃으면서 말하면 좋은 에너지가 생산되고 인상 쓰가 이야기하면 나쁜 에너지가 생산돼요. 좋은 에너지를 자꾸 받으니까 이제 좋아지는 거죠. 세포도 살아나고 막 좋아져요. 내 영혼의 기운도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기계에서 소리 나는 걸 자꾸 들으면 그것이 좋아지는 게 없고 딱 30%의 덕보는 게 있는 거죠. 모르는 정보를 듣는다, 덕본다. 요것만 되는 거고 70%는 그 안에서 못 나옵니다. 3대 7의 법칙 때문에 왜 정보를 들은 게 30%는 내가 덕보느냐. 이 정보를 AI가 읽어줘도 인간이 생산한 정보입니다. AI가 생산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기계가 생산할 수는 없어. 정보를 연결을 합성을 시켜갖고 정보를 꺼내더라도 이거는 인간이 생산한 정보예요. 요것이 그 들어가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30%는 우리가 도움이 된다. 근데 에너지 소통은 안 된다. 절대로. 강의장이 직접 와갖고 이렇게 선생님 본문을 들으면 선생님한테 직접 에너지를 받아요. 유튜브에서 듣잖아요. 70% 에너지를 받아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강의장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받으니까. 여기 달라지는 거죠. 대통령이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한다 그래. 전부 다 그 모이는 이유가 에너지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대통령 에너지 받아. 네가 손 안 잡아도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하는 걸 내가 듣고 있으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몰려들어. 왜? 가고 싶어. 왜? 내가 에너지가 지금 충만하지 못할 때 에너지를 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는 이제 막 크게 연설할 때, 그 미국 같은 데는 그러죠. 그 연설할 때 몇백만 명씩 몰리드는 게 그 에너지 받으러 지금 오는 거예요. 직접 에너지. 우리가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들 뭐들 하는데 사람이 직접 나와서 하는 거를 받을 땐 70% 받는다. 그러면 AI가 이렇게 하는 건 30% 도움을 받는다. 에너지를 받는다 소리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다. 70% 될 때는 에너지를 받는다. 요렇게 되는 거고 직접 현장에서 듣는 거는 100%를 받는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3대 7의 법칙 때문에. AI 같은 거를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다. 이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신한테 의존하며 살던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있고 좀 이때까지는 하느님한테도 매달리고 뭐 조상한테도 매달리고 뭐 이렇게 살던 시대가 있는데 이걸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무슨 지니한테 묻는다든지 무슨 요 소쿠리한테 묻는다든지 뭐 이래 정보를 여놓고 여기다 물으면 돼. 이걸 보고 AI 시대가 지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묻는 건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신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고 기계한테 매달린다. 이게 뭐냐면 이거 지식이 발전되고 우리가 지식을 많은 걸 지금 이제 쏟아내 갖고 이 지식이 모인 것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이 세상에 나왔다라는 것은 정보를 전부 다 여기에다가 공유하기 시작을 할 기계가 나온 거예요. 정보를 요 안에서 공유를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데이터가 남아버리는 거죠. 남아버리니까 이 지식이 모든 것이 일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 몽땅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AI 시대를 열라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지식은 공유하는 시대로 변한다. 누구 소유물이 안 된다. 모든 지식은 공유한다. 그러면 지식이 내 거라고 하고 써먹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I 시대가 열리는 AI 시대를 나쁘게 보면 안 되고 그것도 장난을 해갖고 조금 나쁘게도 쓰지도 하겠지만 그런 분류도 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거 처단 다 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가 AI 시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컴퓨터도 지금 AI 시대가 지금 1차 AI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만지고 있은 것이고 1차 자료를 다 들려줬고 앞으로 남은 것도 계속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오게끔은 절대 운용이 안 되게 돼가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들어오면서 1차, 2차, 3차로 해갖고 이 정보를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AI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AI 시대가 이제 이거는 전부 다 공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공유하면 그것으로 끝나냐?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2차 AI를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진리로 지금 아리키는 이 교육이라는 것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꺼내갖고 자꾸 스승님이 지금 이렇게 꺼내주는 것이 2차 AI 들어갈 지금 이 정보란 말이죠. 세상을 진리로 풀어서 답을 내주는 거. 이 세상에 답이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논리는 나왔어도. 지식이 발전하며 자기 논리를 만들어서 내놓고 이걸 제품화를 해갖고 이것이 보태져서 질이 좋아지는 거지. 이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식 시대를 지금 지식인들이 상식 시대를 만드는데 이것이 옳다라고 묶어버리는데 그것은 답이 아니다 하면 내가 지금 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깨진다 너가. 근데 상식은 답이 아니에요. 논리를 뭉쳐놓은 거지. 이것이 그저 최고의 논리의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논리는 답이 아니에요. 답은 진리에서만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서만. 그래서 그걸 지금 설하는 거예요. 진리로 답을 알다가 보니까 내가 논리로 맞다 하던 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건 저절로 무너져. 진리 앞에는 우리 논리로 뭉쳐놓은 이 상식이 힘없이 무너져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상식은 깰 수가 없어. 진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스승님이 가르쳐주는 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 깨지냐 안 깨지냐를 지금 연습하면 돼요. 깨지면 진리고 내 걸 못 깨면은 그 논리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지식뿐이 안 되는 거지. 여기 깨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게 깨지는 거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답을 주지 않으니까 이 하느님한테 물어도 더럽게 뭐 대답도 안 하지. 이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하느님한테 물으면 그래도 내 감각으로 조금 받는 것처럼 그랬는데 요새 아들은 하느님한테 물은 게 에이 그 좀 대답도 없는 게 뭐 하느님은 뭐가 하느님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하느님 겁도 안 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기계에다가 이제 지식을 이어주니까 그걸 물어본게 그냥 나오니까 이걸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막 섭득을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여기다 다 담아주니까. 물으면 돼. 그럼 요새도 묻잖아. 지금 1차 AI가 휴대폰이에요. 지식 공유를 여기다 다 담아가 다 쓸 수 있거든요. 토토토토토토 들어갖고 정보만 열었다면 나와, 이게. 지금 밥 몇 그릇 먹는 거 내가 따질 필요 없이 두드리면 나오는데, 이래. 여기 지금 AI가 내 손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1차 AI를 쓰고 있고 2차적으로 더 발전해 갖고 쓰려고 지금 그런 것들이 사업처에서 또 만들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가면 저거는 또 성장을 하고 그 힘으로 또 더 좋은 AI를 내줄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게 사회 악이 아니고 사회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업이란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필요한 걸 못 가르쳐 주니까 AI가 의존하는 거죠. 그러면 어른하고 완전 멀어져요. AI가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는 우리 선배님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른들이 이해하는 게 틀리고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틀려요. 이 진리를 똑같이 들었는데 이해 폭이 다르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 정리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게 있어진단 말이죠. 그래 어른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묻는데 우리가 필요하게끔 답을 못 주면 어른이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한테는. 돈이 필요하면 돈 주면 뭐 어른이고 우리가 정보가 필요하면 정보를 주면 어른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는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걸 그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거거든. 근데 애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뭘 물으니까 부모님이 대답하는 거는 우리하고 답 맞지도 않은 대답이나 하고 자꾸 힘으로만 막 공부고 이러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지.